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오롱 원장 변성수입니다. 오늘은 그 도시명 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짧고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실습은 그 후에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영상을 참고하셔서 마지막에 실습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집에서 연습을 좀 하고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은 도심이라는 것입니다. 도심에서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어서 반려견이 산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산책의 코스나 또는 산책 방법이 조금 반려견한테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주의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산책의 종류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힐링 산책이라든지 또는 뭐 동반 산책, 그리고 운동 산책, 그리고 교육 산책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구하는 산책 방법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산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책이라고 하는 그 교육의 방법은 이 네 가지 정도의 원칙이 어떻게 잘 융화되어 있을 때 반려견에게 경험을 많이 싹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반려견의 경험치로 인한 교육이 성장해 가는 것을 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도심에서 반려견하고 산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 주변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반려견에게 이해시키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요즘에 그 미디어나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조금 반려견하고 떨어져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은 반려견하고 신뢰관계 형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안정된 공간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반려견하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사람 주변에 항상 강아지가 있게끔 유지를 해 주시면서 위험 요소에 반려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도시명 산책이든 어딜 가시던 간에 가장 중요한 이 반려견 교육의 포인트는 강아지를 보호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보면은 지금 사진 하나가 있는데 저 사진은 소방관하고 구조견의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사진인데 저거는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거는 개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저거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만큼 신뢰관계라는 부분이 돈독하게 되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하고 나하고 신뢰관계가 있다 없다를 한번 확인하실 때는 뒤에서 이렇게 한번 안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테스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 주변이 행복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뒤에 실습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계획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책 계획 설정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나나 가족의 스케줄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가족 컨디션 체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반려견을 위해서 산책을 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 산책이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컨디션도 좋고 반려견의 컨디션이 좋을 때 그때 산책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산책을 한다고 해서 좋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하나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씨와 산책할 환경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로 갈 건지, 거기 가서 뭐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셔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비 오면은 안 나가고 눈 오면 안 나가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오히려 비가 올 때 나가서의 경험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냄새가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씩은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 설정하는 가장 주된 목표는 경험 쌓는 것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우리 반려견에 쌓게 해서 그런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 보시면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려견을 데려왔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도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극들이 항상 매일매일 반복돼서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주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35가지의 자극들이 최소한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를 한 달로 치면은 140여 가지의 자극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오감이라든지 먹이, 행동인지, 환경, 그리고 장난감, 사회화,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서 반려견에게 이런 경험을 조금 쌓게 하면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되고, 이 표는 참고하시는 거지 꼭 이렇게 그대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하는데 매일 똑같은 양의 사료를 지급한다라는 것도 성견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사료는 또는 밥은 항상 정해진 공간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도 조금의 그 기준을 바꾸셔서 원래 산책이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소풍 나가듯이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인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밥 먹는 시간대를 산책에 활용한다든지 또는 교육에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조금 더 잘 쌓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보통 35평 정도의 집안 내부 구조들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산책이라는 거는 실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어떻게 산책을 했느냐에 따라 실외로 나갔을 때, 다시 말하면 실내에 이런 부담이 되는 자극들이 적은 장소에서 연습을 해야지만 외부로 나가서 많은 자극들을 받아들였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생활 공간을 자유롭게 풍족하게 지내는 애들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짖음이라든지 또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집이 불안해하는, 흔히 말하는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짖음이라든지 분리불안은 이 넓은 공간에서 강아지에게 자율성을 주고 풍족한 삶을 유지시키게 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육의 학습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어떻게 지내는 것이 조금 더 불안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너는 여기에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기준들을 조금 세워주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규칙이 먼저 있어야 밖에 나가서도 그 규칙이 쭉 이어져서 불안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의 연습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지내면 좋을지, 그리고 사람 사는 공간에 나왔을 때 우리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하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산책 준비물은 보통 가방 하나를, 안 되네. 보통 가방 하나를 가지고 저기 안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들어가야 될 물건들은 제일 중요한 게 먹을 거죠. 근데 건조된 드라이한 거 말고 조금 더 습식적인 닭가슴살을 삶거나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마시는 물, 그리고 배변 후에 물을 뿌려서 희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냄새도 안 나고 또 잔디나 이런 데 오줌을 놓았을 때 잔디가 죽는 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배변하고 나면은 물을 뿌리실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변 봉투, 이때 물티슈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안정된 공간, 이거를 항상 빠뜨리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를 가더라도 안정됐다라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방석이 됐던, 뭐 담요가 됐던, 또는 뭐 좋아하는 뭐 티셔츠도 좋으니까 어떠한 게 됐던 강아지가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들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목줄, 하네스, 리드줄 뭐 해야 되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제 생각에는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이 도구는 사람이 개발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구를 다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스킨십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하네스가 좋다, 목밴드가 좋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나가시는 게 좋고, 오히려 입마개나 이런 연습도 밖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해서 어느 코스를 정하시고 나서는 거기에서는 실제로 한번 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러쉬. 이 브러쉬 도구는 핀 브러쉬라고 해서 이렇게 빗질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시작하고 꼭 집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브러쉬를 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깨끗하게 하고 들어온다라는 그런 교육을 좀 심어주시면 반려견도 뭔가 시작과 끝이라는 그 부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책 나가실 때 굉장히 다들 좀 잘못 이해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배변하러 산책을 나가시는데 배변하러 산책을 나가시는 게 아니라 배변을 하고 산책을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변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리를 잘하고 치워주시겠지만 배변을 하기 위한 산책은 되도록이면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책의 양면성은 어느 활동이든 20분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행복 호르몬이 얼마만큼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해봤을 때 너무 오랜 시간 가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 하시는 것이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고, 길게 갔을 때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확률보다는 짧게 자주 갔을 때 학습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아시고, 처음에는 짧게 가고 조금 더 연습이 되면 뭐 좀 길게 한번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 산책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운동 산책은 말 그대로 나하고 반려견이 함께 뭔가를 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지 반려견 따로 나 따로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산책 실습할 때 한번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산책을 나가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반려견의 건강 체크, 그 다음에 상태 체크, 그리고 지금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경험을 해보겠다, 적응시켜보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을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산책 실습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집에서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시면서 우리 반려견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아시고 산책을 갔을 때 정말 이 환경은 우리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물론 있으셔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컨디션 체크를 어떻게 하실 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관으로 알 수 있는 컨디션 체크의 포인트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뭐 발, 얼굴에 있는 입 주변이라든지 귀, 항문, 그 다음에 피부, 이 정도는 외관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브러쉬죠. 브러쉬를 왜 마지막에 하냐면 요즘 진드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 반려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산책하고 나면 브러쉬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진드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마지막에 하는 건데, 건강 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처음 출발할 때 건강 체크, 그 다음에 도착하고 나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잘 돌아다녔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어서 가는 것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4가지의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격에 반해서 내가 잡은 코스가 우리 반려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지를 한번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배변 상태입니다. 배변은 2가지죠, 그죠? 소변이랑 대변의 상태인데, 이것도 마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정상적인 마킹은 한 번 하고 냄새 맡고 여유롭게 가다가 또 이렇게 한번 냄새를 묻히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물건이 서 있는 데마다 계속 과도하게 마킹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불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변을 얼마만큼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대변도 똑같습니다. 원래 생리적인 현상은 안정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한다든지, 또는 뭐 응가가 나오지 않는데 그걸 쥐어짜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 또는 긴장하지 않게 코스를 잡는 부분을 이제 계획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 체크는 눈, 귀, 입, 항문, 생식기, 피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외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유치원 오게 되면 아이들 체크하는 형태인데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든지, 또는 오전에 이랬으니까 오후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산책 실습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새로운 환경, 사람이 새로운 환경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어딘가에 내 물건을 놓고 자리를 잡는 게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변 탐색을 나가는 게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텐트를 치시던, 카페에 가서 뭘 하시던 내 위치를 먼저 구축하고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경험을 하는 것을 산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그런 목적 없이 막연하게 다니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산책이 굉장히 힘들고 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자, 첫 번째 뭐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 나무 밑이 됐던, 또는 어느 벤치가 됐던, 이런 이제 목적적인 그 하나의 집처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찾고, 그 곳을 기준으로 다음 장소를 탐색하러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탐색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고 불안도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 상태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돌아와서 뭐 물을 먹는다든지,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아까 갔던 부분이 두렵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려견이 조금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가서 적응을 시키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가고 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교육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원래 산책 나가게 되면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이거는 반려견의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습을 오시게 되면 제가 애기들 성향을 보고 우리 애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 드릴 테니까요. 그건 실습 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준으로 산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시 유의사항은 정확하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죠? 아무나 만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왜 지켜야 되냐면, 반려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 아무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지게 한다든지 아무나 만나게 한다든지 아무에게나 강아지를 보내신다든지 이 부분이 불안정된 학습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려견 산책은 사람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자극이라고 보고요. 그 자극이 과연 우리 강아지한테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건지 또는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는 이 반려견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그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주고 싶다면 옆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좀 더 안정되게 뭔가를 하나의 기준을 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원리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연하게 한다고 해서 또는 어떤 환경에 노출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화라든지 사회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실습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실내에서 먼저 교육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식 준비하는 거거든요. 간식이든 사료든. 그래서 제가 형태를 세 가지로 가져와 봤는데, 자, 첫 번째는 흔히 먹는 이런 건사료. 건사료도 원래 교육할 때 하루 먹을 양을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담아 놨다가 내가 스케줄이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애기하고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조금씩 놀아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여기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보이시죠? 간식인데 고기류의 간식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책 나갈 때 특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더 맛있는 게 있으면 그 환경이 되게 긍정적으로 익숙해지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는 가장 필살기 닭가슴살입니다. 이거는 그냥 물에 삶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레벨로 보면은 건사료가 1, 2, 3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걸 더 잘 먹느냐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닭가슴살 가지고만 하면 건사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배합이나 이런 비율의 조정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는 음식에 대한 설명 해드렸습니다. 이때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이 두 번째로 도구에 대한 장비에 대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여기 오늘 도와줄 친구가 초파라고 하고요. 지금 초파가 하고 있는 이 목밴드나 하네스는 반려견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 하네스가 좋아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도구를 쓰면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정감을 가지면서 산책에 반려견을 보호하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지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하네스에 대한 설명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하네스 이렇게 채우시면 교육하실 때 살짝 어려움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줄이 당겨지면 목 뒤에서 이렇게 줄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교육하다 보면은 뒤에서 뭔가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무서워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산책할 때 걷지 않게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즘 하네스나 이렇게 보시면은 꼭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고리를 걸 수 있는 형태도 있고 이게 없으시면 그냥 목밴드에 거셔서 산책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제가 실습 영상 조금 더 찍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지금 깔려있는 이 방석은 흔히 하우스 연습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 연습할 때 포인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방석을 쓰시던 담요를 쓰시던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괜찮고요. 대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휴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하나를 선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도구에 대한 설명은 실습 시간 때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육 첫 번째, 이리와 교육부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반려견의 위험 요소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위화 교육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1위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 또는 좋은 인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비해놓은 닭가슴살을 가지고 반려견이 올 수 있게 유도를 하시고요. 올 때마다 계속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올 때마다 이유를 묻지 마시고 계속 전달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보통 오게 되면은 와서 앉으라고 한다든지 또는 오기 전에 먼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포인트가 아니고 오게 되면 무조건 주시는 걸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올 때마다 계속 꺼내서 주시는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다니는 연습이 되는데, 자, 이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제가 먹을 걸 주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우리 반려견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때까지, 자기 역할이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 계속 먹을 걸 주면 데리고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1위화 교육 잘 보셨죠? 1위화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도 다음으로 이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집에서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육은 우리가 산책할 때 가장 고민인 교육이죠, 그죠? 옆에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우리 반려견이 옆에 따라올 수 없냐, 또는 1위화가 왜 안 되냐 하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서 막 자기가 생각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1위화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 지금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옆에 따라라고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교육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1위화 할 때는 오른손에 먹을 걸 쥐고 올 때마다 주면 됐죠. 자, 그러면 옆에 따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옆에 올 때마다 주시면 돼요. 근데 손의 포인트가 다른 게, 1위화는 오른손이 앞에 있었고 옆에 따라는 손이 하나 뒤집어져서, 그죠? 뒤집어진 형태에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라인은 어디냐면 이 허리 라인 있죠? 이 골반부터 여기 이 다리 라인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올 때마다 계속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옆에 올 때마다 주고, 옆에 올 때마다 주고, 옆에 올 때마다 주고, 자, 옆에 올 때마다 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옆에 올 때마다 계속 주면서 같이 놀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먹을 걸 들고 있어도 옆에라고 하면 이렇게 애기들이 역할을 알아서 오게 될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따라 함께 걷는 교육 잘 보셨죠? 이거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은 뭔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역할이 생길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연습량을 늘려나가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하고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육은 뭐냐면 하우스 교육이라고 해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방석을 들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뜯으면 쫙 펴져서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원하는, 내가 산책 갈 때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안심을 하죠? 반려견이 안정감을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고 다니시는 게 맞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산책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처음 하는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은 그냥 무조건 같이 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면 되죠,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는 아시죠? 또 다시 와서 또 같이 여기 가. 올라가면 잘했어. 또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지. 언제까지 하죠? 아무것도 내가 지시하거나 주지 않아도 그냥 먹을 거 들고 있으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연습하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주시고, 자, 그리고 다들 기다려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 방석에 들어가서 손을 위로 올리면 보통 아이들 다 앉습니다. 그 앉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칭찬하면서 유지해 나가시면 기다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죠. 가서 제가 손을 올리면 앉게 돼 있어요. 그 앉는 동작에서 먹을 거 주시면서. 자, 이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앉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입혀서 뭐 명령으로 앉아, 뭐 하우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주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관찰력을 자꾸 늘리시는 거예요. 반려견이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했다면 잘했다 정도만 이야기하시면서 먹을 거를 많이 전달하셔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 번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장소에 있는 게 좋아져서 제가 뒤로 간다든지 혼자 놔두고 어딜 가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잘 기다릴 수 있게 되니까 저를 믿고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영상 3가지 보셨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강아지 교육의 포인트는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문제 행동이 발생했다, 어떻게 된다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본 교육이라는 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 행동은 개선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이 뭐죠? 문제 행동이 발생하든 안 하든 그냥 다시 좋은 행동을 만들어 가시면 되세요. 자, 도구 역시 우리가 이 도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구 역시 교육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도구 없이도 나하고 교감하면서 신뢰관계 형성해서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너무 처음 조금 하다가 안 되나 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 3가지만 기억하셔서 연습하시고 우리 실습 때 만나서 조금 더 나은, 그죠?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 방법에 대한 제가 실습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좋은 질문들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박아람 원장 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촬영한다고 고생이 많아. 그지? 이거 다 잘들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다. 많이 먹어.